두 번째 영상입니다. 45쪽. 자, 맨 위에 이론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론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길게 적어 놨는데 제가 약간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론은 현상을 설명하고 앞으로 예측할 목적으로 변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자, 현상, 어떤 사실과 현실에 대한 자, 체계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그런 명제 또는 자, 정의를 말한다. 자, 이론은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경험적 연구의 지침이 된다. 자, 대표적인 우리가 이론이라고 한다면 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자, 뭐 엘더퍼의 ERG 이론, 뭐 허즈버그라는 학자의 뭐 위생 요인, 동기 요인, 자, 인간 그 환경과 사회, 자, 인간 행동, 자, 인행사라고 하죠. 인간 자 행동에 관련된 과목에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자,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랄 때까지의 어떤 많은 관찰들 이런 것들의 바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 일단 일반화가 잘 돼야만 이론이 되는 거고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화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체계와 의견이기 때문에 이론을 좀 공부를 해서 이게 만약에 현실에서 이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이론과 연결이 돼 있다 라고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쪽의 중간쯤에 지난 글씨 부분 있죠. 이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첫째, 정확해야 한다. 자, 넓게 적용되는 것을 이론이라고 봤을 때 자,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앞날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라 그러면 대단한 이론입니다. 자, 둘째, 일반성을 갖춰야 된다. 이 마찬가지. 이게 일반화예요. 한국에도 적용되고 일본에도 적용되고 중국에도 적용된다면 엄청난 일반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셋째, 간결하다. 자, 너무 복잡하면 이론이라고 뭐 말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뒤섞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결할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간결할수록 좋다는 게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질병들 있잖아요. 뭐 특히 대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이제 결과예요. 당신이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냐, 그 무엇이라는 게 많잖아요. 자, 갑자기 직장을 휴직하게 됐다, 부인하고 싸웠다, 남편하고 싸웠다, 이런 거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원인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란 결과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론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 반대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자, 암을 유발한다, 탈모를 유발한다, 뭘 한다, 대략적으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거에 영향을 준다라고 딱 밝혀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간결성이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넷째, 인과성인데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 중간에 자꾸 뭔가가 방해를 하거나 개입되는 것이 있으면 이게 인과관계가 흐려지죠. 인과관계가 약해진다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인과성에 대한 인과성을 명확하게 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연구는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사람이 일단 성장을 한다. 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연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예를 들어 노인 연구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노인이 자, 실험 도중에 또는 인터뷰 도중에 중간에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죠. 자, 다섯째, 객관성이다. 자, 객관성은 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 이론을 자, 도입해서 자, 그 실험이나 어떤 무언가를 자, 밝혀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상당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맨 아래 45쪽의 맨 아래서 두 번째 줄. 자, 개념이란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용어로 추상한 것이다. 자, 개념이라 이런 거예요. 자, 스트레스는 뭐뭐뭐뭐뭐라고 정의한다. 이게 개념입니다. 자,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회복지는 뭐뭐뭐뭐라고 정의한다. 자, 이런 것들이 개념인데 개념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김영재라는 생각한 사람이 저것에 대한 개념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한 개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개념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6쪽에 자,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이요. 자, 개념은 경험 또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자, 시각을 제공하는 기능, 일반화의 기능이 있다. 자, 개념의 조건으로는 한정성, 제일성, 구체성, 일반성이 있는데, 자, 한정성이란, 자, 범위예요, 범위. 자, 스트레스는 뭐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신체적인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빠져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정성,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 거야. 개념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되는 거고. 자, 제일성은 한 가지 개념은 한 가지의 뜻만 담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흔히 말해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그 제일성이란 그 원칙에서는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자, 구체성과 일반성이라고 하는데 일반성은 일반화,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구체성은 너무 뜬구름 잡는 단어로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모호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개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념의 조건은 자, 범위가 명확해야 되고 하나의 뜻에 한 가지를 담고 있어야 되고 모호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 자, 스트레스란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고 자, 일반성, 널리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빈곤이잖아요. 빈곤. 자, 뭐 예를 들어서요. 빈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의 개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단어긴 한데 자, 여러분 스스로 또는 연구자 스스로 내가 이번 연구에서는 빈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있겠죠. 자, 대신에 또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나의 연구에서는 빈곤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하겠다. 자, 다른 사람은 나하고 좀 다르게 정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뭐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빈곤에 관련된 얘기. 자, 빈곤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개념으로 정할 것이에 대한 건데 보통 뭐 빈곤이라고 한다면 자, 가난, 그 다음에 궁핍 뭐 이런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념을 설정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이란 단어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맞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정, 범위를 정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46쪽에 약간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요. 약간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46쪽의 중간에 보면은 자, 개념적 정의부터 설명드립니다. 개념적 정의란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사전, 백과사전에 나타난처럼 국어사전에 나타난 정의가 바로 개념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적 정의라는 거는 뭐 주관성을 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자, 컵이란 자, 컵이란 무엇에 쓰는 것, 물건, 무엇에 쓰는 물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접시는 무엇에 쓰는 물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뭐 지팡이는 무엇에 쓰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념적 정의,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46쪽에 그리고 중간에 조작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조작적 정의가 이제 요 영상에서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지표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조작적 정의입니다. 다시요. 자, 추상적인 개념. 자, 방금 말했어요. 빈곤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죠. 자, 이거를 빈곤을 나는 측정하고 싶다. 나는 빈곤이 궁금하다. 그럼 빈곤이라는 단어에서 그 중에 뭐 어떤 거를 좀 측정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 자, 나는 사람들의 자, 저소득, 소득 수준에 대해서 조금 좁혀서 자, 빈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전적인 게 있고 정신적인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생각하는 이 연구에서의 빈곤은 금전에 해당되는 뭐뭐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정의를 더 구체화시킵니다. 자, 금전이라고 한다면 자, 소득이라고 한다면 자, 현금을 가지고 볼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인 것, 부채를 포함하는 주거까지 다 포함해서 볼 거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연구에서의 빈곤은
현금에 관련된 것 해서 없는, 자,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요. 정의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뜻이 조작적 정의입니다. 자, 아무래도 빈곤이라는 큰 거를 측정하기보다는 돈, 현금만 측정하는 게 좀 쉬울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잘 해야 연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조작적 정의를 이걸 불분명하게 하면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요. 빈곤 안에 소득인데 현금만 연구한 이거 현물. 자, 좋은 물건이 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자, 그리고 뭐 흔히 말해서 자, 굉장히 집은 좋은데 이게 부채는 어떨 거냐. 뭐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를 잘 하는 게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나는 연구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만 알아두셔도 돼요. 특히 이미 다른 연구 먼저 이것저것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만족도, 자, 만족, 그 다음에 욕구, 자, 이런 단어들은 말하면 알아듣잖아요. 이런 정도가 되면은 뭐 따로 그것을 조작 정의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한다면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중산층이요. 중산층이요. 중산층. 자, 제가 예전에 한 9년 전인가요? 어떤 이제 학술 대회에서 이제 앞에 발표하시는 분이 중산층 연구를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한 거예요. 중산층은 뭐뭐뭐뭐뭐다 라고 했는데 그 조작적 정의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동차. 자, 자동차 한 대 가진 사람, 두 대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대를 가질 수 있고 세 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조작적 정의를 해서 연구를 끝내고 왔어요. 굉장히 복잡한 연구였어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연구를 끝내고 왔는데 제 옆에 있던 이제 다른 이제 교수님께서 대번 지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 차가 자기 차냐? 아니면은 할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차냐? 또는 자, 한 대, 두 대, 세 대만 가지고 과연 중산층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중산층을 연구하신 분은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일시불로 산 거냐? 아니면 갚을 돈이 많이 남은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큰 문제가 되거든요. 뭐 한 사람이 한 대를 타고 다니는 거냐 아니면은 뭐 두 사람이 한 대를 같이 번갈아가면서 타는 거냐, 가족이 있다고 하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중산층 연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런 질문 더하기 다른 질문 한 두어 개가 더 나오니까 이게 연구가 사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자, 이런 그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중산층이란 단어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학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예요. 뭐를 중산층으로 정의할 거냐. 자, 이제 뭐 돈이 가장 중요한 변수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갑자기. 자, 한 달에 외식, 가족끼리 함께 외식, 집이 아닌 바깥에서 좀 흔히 말해서 그럴듯하게 먹는 외식을 몇 번 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의 말에도 자, 그럼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거나 가족들 같이 나가서 그냥 저 공원에서 음료수 마시는 걸 외식이라고 할 거냐? 물론 일반적인 그 머릿속에는 그건 아니라고 하겠죠. 자, 그냥 아무데나 식당 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할 거냐? 근사하게 차려진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이게 여기서부터 또 이제 논쟁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합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자, 얼마 이상을 먹으면 가족끼리 전부 다 이거를 이제 중산층의 개념으로 잡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치열하게 싸우는 개념들이 있어요. 사실 빈곤도 엄청나게 말이 많은 개념이고 중산층은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 그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적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이론, 개념,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조작적 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면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